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와 그제는 LA가 110도 이상 오르내리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리버사이드 같은 곳에는 적어도 110도 훨씬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10 times 룰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또 회사 사장님이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또 가정에서 시어머님이나 또 어머니가 했던 소리 또 하고 잔소리가 지겨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사의 그 CEO 회장이나 또 사장님 이런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대개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그 서브웨이를 타게 되면은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어느 쪽입니다. 사람들이 내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 방송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랄캐스트 이 MBC나 또 KBS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방송을 보십시오. 그 방송도 누구가 듣든지 말든지 그들은 이 플랜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는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처음엔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야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자꾸만 귀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씨가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미술치료 전문가반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미술치료사로서 갖춰야 될 정신적인 그 항목, 덕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정신무장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상대방과 다시 말해서 치료사와 환자 또 상담자와 내담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어떤 대화든지 상담자나 치료사는 사실 알고 보면은 내담자나 환자에게 꼭 합당한 얘기를 꼭 적합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담자나 그 환자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ADHD 같은 그런 환자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이 귀를 기울이고 상담자에게 치료사에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텐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몇 번 얘기를 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핸드라이팅 해서 다음 올 때 이러이러한 것을 가져오세요 하고 적어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는 반복할 필요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피드백을 받기도 또 핵심 맞추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아하 이 말이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떨 때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또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1대1로 인디비주얼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다수를 향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대개 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나가게 되죠. 이런 말이죠. 심지어 10번 말해지지 않은 CEO의 메시지는 소통하지 않은 바와 다름없다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결국에는 말단 사원들까지도 CEO의 그 철학과 CEO의 경영 방침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거기 이제 순응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꼭 CEO가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지는 반복을 통해서 효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에 못 박힙니다. 10 times rule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우리의 heart, 가슴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먼 부위가 머리에서 가슴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머리는 이성, 또 가슴은 감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감성이나 이성은 우리의 이 브레인 속에, 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른쪽 뇌, 라이트 브레인은 이건 감성을 주관하고, 또 레프트 브레인은 이것은 이성을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이 발달된 사람, 좌측 뇌가 발달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뇌가 발달된 이러한 사람들은 음악이나 또 문학이나 예술 이러한 방면에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좌측과 우측 이것을 연결해주는, 좌측과 우측을 연결해주는 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다발이 있는데, 사람의 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의 머리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나 있는 이 부분은 두피죠. 그 다음에 두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런 뼈가 있죠. 이것을 두개골이라 얘기를 합니다. 두개골이 있는데 이 두개골 안을 열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러한 이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시골에 가게 되면은 밭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밭 이랑이 쫙 이렇게 걷잖아요. 옛날 분들은 서로 이렇게 밭을 갈고 하기 때문에 이 이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칠갑산 노래 잘 아시죠? 칠갑산 노래 참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찡한데, 콩밭 내는 안악내야. 그 콩밭 일항이거든요. 그 일항을 메고 있는 그 안악내를 생각을 하면서 배적삼이 다 젖는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일하다 보니까 배적삼이 다 젖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항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치 우리가 호도를 이렇게 까게 되면은 호도에 일항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사람의 뇌도 꼭 호두처럼 그렇게 일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앞에 있는 일항, 이 앞에 있는 일항은 전두엽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일항은 전두엽이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일항은 척두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정수리에 있는 이 일항은 정두엽이라 그래요. 정두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뒤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 뒤척 후두부, 이거는 이제 후두엽이라 그래요. 이 뒷면은. 그러니까 이 두피를 이렇게 벗기면은 두개골이 나오고, 두개골을 벗겨내게 되면 그 안에 일항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물들이 일항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뇌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뇌가 있고 우측 뇌가 있죠. 그래서 우측 뇌가 발달된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가 남자들이거든요. 좌측은 하도 사람들이 여성들이 좌측 뇌가 발달되고, 또 이 좌측 뇌가 발달되면은 말을 잘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하고 이렇게 말싸움으로 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근데 이 좌측 뇌와 우측 뇌 이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가리켜서 뇌량이라 그래요. 뇌량은 이 량자, 다리 량자입니다. 이 브릿지예요. 브릿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수많은 신경 다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루에도 120번을 이렇게 간질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도저히 그 아이를 부모님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신경외과 닥터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애가 너무나 위험하고 항상 옆에 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 그 아이의 간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아이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이것을 이어주는 신경 다발을 끊어놓게 되면은 간질은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대신에 말을 못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못하더라도 이 간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가지고 신경다발을 끊었는데 아이는 살았어요. 살았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사람의 이 뇌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의 뇌 안에 보게 되면 이쪽에 이 앞에 전두엽하고 그 다음에 이 좌측의 뇌, 이런 것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이성을 관장하는데 이 좌측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면은 전두엽도 깨닫고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성의 뇌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가? 그러면 여기는 이 뇌 속에는 이성의 뇌뿐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달형의 이 감성의 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들 변형계다 그래요. 변형계인데 이 변형계는 감성의 뇌입니다. 그래서 변형계가 외부로부터 어떤 샥을 받았다 하게 되면 온 몸으로 행동을 하도록 전달을 하죠. 그래서 기쁜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입으로 하여금 웃게 하고 손으로 하여금 손바닥 치게 하고 온 몸으로 이 모든 그 세포들이 막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변형계에서 삽시간에 그냥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슬픈 소식이 들어왔다. 슬픈 소식이 들었다 하게 되면 이 변형계에서는 이제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슬픔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이 변형계가 있는데, 근데 이 변형계가 곧 감성의 뇌입니다. 감성의 뇌인데, 자 그러면 이성의 뇌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좌뇌라고 그랬어요. 우측은 감성의 뇌, 감성의 뇌인데 그 중에서도 더 이 많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감성을 이렇게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부위가 바로 이 변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그 해마라고 하는 마치 그 해마처럼 이렇게 해마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해마가 있는데 그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고 그리고 학습을 관장하도록 그러한 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머리하고 가슴이 사람 몸으로 이제 그 하게 되면은 가슴은 어떤 감성을 나타내고 머리는 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뇌 속에서 우리의 브레인 속에서 이런 것들이 관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몸에서 가장 먼 부위가 머리에서 가슴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또 기쁨이나 이런 것이 이 변형계에서 사지백체로 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만은 이 가슴 부위에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쿵닥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슴으로 하여금 이것을 외부로 나타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 수준,
다시 말해서 레벨 3, 이 가슴.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효과가 큰 수준이다. 경청과 마찬가지로 가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담자가 와서 처음에 와서는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두둑 흘리면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내담자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가슴으로 귀는 들으면서 가슴으로 함께 그분과 그 내담자와 더불어서 우리는 엠파티를,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과 마찬가지로 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이 가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설득심리학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화술 또 심리학 등 많은 이 경영 서적들이 이 부분을 지향해 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설득심리학이나 대화술, 이 모든 것들이 그 레벨 3, 이것을 많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상대방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가슴 속에 확 와닿도록 내가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 그 스킬, 그것을 설득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고 대화술에서도 다루고 웅변술에서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기법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할 얘기는 많지만은 나는 주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통하고 소통을 했으면은 그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느냐,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는 사람은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 띵킹, 네거티브 다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는 곧 이 띵킹을 만들어냅니다. 다웃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발전되니까 이번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behavior. 그래서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일 때는 행동도 건강한 행동이 나타나고, 또 행동이 이 내가 한 그러한 그 띵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 역시 부정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인터넷에 살인 사건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놈 죽이자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 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것이 자꾸 내장이 되고 했다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곧 살인 사건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이러한 습관을 또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남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동도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 또는 성격을 만들어내요. 그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인격의 높낮이가 매겨지게 되고 또 이 성격도 보게 되면은 성격에는 높낮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격도 이상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들, 이상 성격의 소유자들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그 언어가 어땠느냐, 또 생각이 어땠느냐, 행동이 어땠느냐, 습관이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되고 성격이 이상 성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인격이나 성격,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면 그 사람의 그 온라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러한 참 여러분들 그 쥐도 말이죠. 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쥐는 곳간에서 알곡만 먹고 이렇게 사는 쥐가 있고, 어떤 쥐는 시궁창에서 더러운 음식 찌꺼기, 또 아이들의 그 변, 이런 것만 막 이렇게 먹고 사는 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를 들었느냐, 그것이 어떤 생각을 만들었느냐, 또 그것이 어떤 행동을 만들었느냐, 습관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알곡만 먹는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궁창의 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시궁창의 쥐를 만약에 알곡만 먹는 어떤 비주 속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 그 오래 못 삽니다. 그러나 알곡만 먹는 쥐를 시궁창에 갖다 빠뜨렸다, 그 쥐도 오래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습관이, 나는 이 습관이 곧 알곡 먹는 쥐를 만들어 놨고, 그 습관이 시궁창의 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두 쥐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행동하게 될지 아닐지를 놓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행동하게 될지 아닐지, 이걸 행동할까 말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사가 너무 어렵다고, 자기 위에 그 보스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가가기 힘들어하고 꼭 전해줘야 될 걸 말을 안 전해주거나 했을 때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책임 총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레이업을 당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꼭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 많다고 좋은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이 커뮤니케이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동참으로 갈지, 인지 부조화로 할지, 협상을 택할지, 이것도 아니면은 관계 형성으로 갈지는 단지 방법론상의 문제이고 전설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메시지를 상사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상사에게 전해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버블 메시지, 입으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글로서, 글이라고 하는 그 매체,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어떤 매스를 쓸 것인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전술일 뿐인 것입니다. 소통의 점검은 행동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지표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또 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자, 이건 뭐냐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또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도 역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하는 소통은 의사 전달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할 때, 그때 내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메인 이슈가 전달되었느냐 하는 거죠. 발산하는 모든 메시지를 100% 전달하기는 힘듭니다. 내 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필요한 만큼만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기술은 직업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킬은 얼마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몇 프로를 전달하느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99%, 99%를 나는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이 전달됐으면은, 그러니까 1%는, 그건 내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99%가 상대방에게 전달됐으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가지고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억셉할 때, 억셉텐스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일방적인 원웨이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공감을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뭘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요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그 서머리한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저는 이 화면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은 이 내용들을 서머라이징해서 이것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곧 커뮤니케이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 나는 정말 100% 전달하고 싶은데 100%는 안 돼도 99%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바람들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기술은 직업과 인생의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레벨 1, 2 수준의 소통이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와 머리와 가슴, 우리가 레벨 1에서는 어떻게 듣느냐, 리스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레벨 1, 그 다음에 또 머리,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또 가슴은 얼마만큼 내게 와 닿느냐, 이처럼 귀, 머리, 가슴을 형상화하는 소통, 잠시만 서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